3기 신도시 부지만큼 크지는 않지만 정부가 주택공급용 개발 예정지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가 LH인 미니 신도시 중에 과천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LH 직원이 정부 발표 전에 매입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시흥 신도시 수법과 똑같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되는 LH 직원들의 돈 없는 땅 사랑,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신도시 예정 지역입니다. 1122제곱미터 크기의 농지, 매실나무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매실밭이 맞아요. 처음에 나무 심고 버섯 뭐 이렇게 갖다 하우스 저기. 이 땅의 주인은 LH 서울지역본부 직원입니다. 2017년 5월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4명과 함께 땅을 샀습니다. 구입 가격은 10억 8,600만 원. 주말 농작을 하겠다며 영농 계획서도 냈습니다. 땅을 사고 1년 반 뒤인 2018년 12월 이곳이 3기 신도시와 함께 택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은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H 직원이 본인 명의 말고 가족 명의로 산 땅도 확인됐습니다. LH 전북 본부 직원의 부인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2017년 8월 광명에 있는 신도시 땅을 4억 9천만 원에 샀습니다. 이 직원은 이후에도 부부가 함께 바로 옆 땅을 6억 5천만 원에 또 샀습니다. 두 곳 모두 이번 3기 신도시에 포함돼 보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는 국토부와 LH 직원들 명의로 한정됩니다. 가족들까지 조사가 확대되면 투기 의혹 사례는 훨씬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가 자체 조사를 거쳐서 신도시로 지정된 이 지역에 이미 땅을 가지고 있던 공무원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땅을 구입한 시점에 따라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보니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광명시 노원사동. 넓은 밭에 허름한 비닐하우스만 있을 뿐 작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명시청 공무원이 지난해 사들인 토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것도 심겨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공무원은 작년 7월 1,3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땅을 평당 187만 원, 모두 7억 5천만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공동명의자는 한 여성, 주소지가 같아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공무원은 농사를 지으려고 샀을 뿐이라며 투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 저는 농사를 지으려고 샀기 때문에 그게 어른은 아니어서 관계없어요. 하지만 구입 7개월 뒤 이 땅은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됐고 시세는 평당 300만 원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죠. 공무원들이 여기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투자를 했다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아서 투기를 했다고 얘기를 많이. 인근 중개업자는 작년 중순 이후 갑자기 땅을 꼭 사겠다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차까지 사달라고 하는가. 안 사면 말지. 이런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꼭 사야 되겠다. 조금 돈 더 줘도.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 시흥시 공무원은 광명시에서 제방을 샀습니다. 정년을 석 달 남긴 5급 공무원인데 작년 10월 경매를 통해 제방 91제곱미터를 매입한 겁니다. 제방은 토지 보상 시 별도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상을 노리고 산 것으로 의심됩니다. 광명시와 시흥시 자체 조사 결과 광명시에서는 신도시 계획 발표 전에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6명에 달했고 시흥시에서는 8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의회 의원이 부천 대장지구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의원은 부천시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정부 온라인 토지 경매를 통해 아내 명의로 단독 낙찰받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투기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LH발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하남시 시의원의 투기 정황이 불거진 데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가, 김경만 의원은 아내가 3기 신도시 근처의 땅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임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 의회 김모 의원의 87세 모친이 보유한 땅입니다. 김 의원의 모친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4개 필지 3,509제곱미터를 3억 8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3.3제곱미터당 40만 원꼴입니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2018년 12월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작년 12월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돼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보상가는 3.3제곱미터당 80여만 원에 달해 김 의원의 모친은 적어도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자는 김 의원 부부여서 투기 의혹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임대 수익까지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보시면 풀었잖아요. 오늘 찍은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을 시킨 거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소지는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의원은 MBC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경만, 양이원영 의원 가족의 토지 매입 사실이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경기도 화성시 임야 3,492제곱미터를 지난 2015년 사들였는데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여서 매입 이유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과 2018년 시흥시 장현동 임야 321제곱미터를 매입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2019년 광명시 가학동 일대 임야 66제곱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땅은 아니지만 개발 호재가 예상됐던 부지인데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 쪼개기식 매입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가 돌입이 됐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 보좌진 등에 대해서 조사에 돌입한 상태고요. 양향자 의원은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했지만 공직에 입문하면서 땅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만, 양이원영 의원도 가족이 땅을 구입했을 당시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해당 토지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분노한 이들이 신도시 부지에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입니다. 신도시로 수용되긴 매 한 가지라고 하지만 삶의 터전을 내 뜻과 상관없이 수용당하는 것과 그걸 노리고 짧은 기간에 투기를 한 이들과 똑같이 보상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는 즉각 해체하라! 3기 신도시 땅 주인들이 시흥시 과림동의 묘목밭에 모였습니다. LH 직원이 높은 보상을 노리고 측백나무를 빼곡히 심은 그 땅입니다. 땅 주인들은 LH의 보상을 이제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3기 신도시 및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땅을 수용하면 법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액은 공시지가, 위치, 형태 등을 감정평가해 결정합니다. 하지만 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동네에 살면서 농사짓던 사람도 1년 전 투기를 노리고 땅을 사들인 사람도 똑같이 보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지역들은 대부분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거래들 중 절반 정도는 지분 투자였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LH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지분을 1000제곱미터 단위로 쪼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렸습니다. 단기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취한 투기 세력들이 다시 그 돈을 부동산 다른 시장에 투입하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보상 정책 곳곳에 구멍이 뚫린 건 정부의 공급 정책 때문입니다. 땅을 빨리 수용하려다 보니 보상도 후해지고 기준도 느슨해지는 겁니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단기 보유자와 장기 거주 원주민의 보상이 같은 것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같은 속전속결 신도시 정책부터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토지주택공사 LH 조직 내부의 비리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LH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허위로 출장비를 받아갔다가 적발된 직원이 3,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단 3개월치 조사에서 전 직원의 3분의 1이 적발됐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경기지역본부에 근무하는 부장대우 A씨. 지난해 출장을 32번 다녀왔습니다. 받은 출장비만 126만 원. 그런데 감사 결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갔다고 하고는 돈만 받아 챙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허위로 타냈다가 적발된 직원이 2,898명.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단 석 달치를 조사했는데 3,000명 가까이 적발된 겁니다. 전체 직원의 30%나 됩니다. 법무실 소속 직원 4명은 서울과 평택 등을 회사차로 이동해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속여 교통비도 따로 챙겼습니다. 조사는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출장 시간과 PC 사용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찾아냈는데 이들이 허위로 챙긴 출장비는 5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약했습니다. 대부분 출장비만 반납하고 끝났고 경고, 견책 같은 징계는 몇몇 직원들만 받았습니다. 2019년 LH 직원들의 출장 건수는 6만 6천 건, 출장비 지급액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